오늘 우리 주식시장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박승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 기자, 먼저 오늘 오전에 한 외국계 증권사 창구에서 이제 엄청난 매물이 쏟아지면서 하한가가 속출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데 이런 일이 왜 벌어진 겁니까? 맞습니다. 앵커 말씀대로 오늘 오전 시장에서는 10시가 되기 전부터 하한가 종목들이 잇따르면서 각종 의혹들이 쏟아졌습니다. 네. 하나같이 한 외국계 증권사가 매도상에 올랐는데요. 그래서 주제를 돌연 하한가의 멘붕, 수상한 대량 매물로 잡았습니다. 네. 문제는 오늘과 같은 신용 리스크로 인한 변동성이 자칫 대형 악재로 번질까 하는 점입니다. 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름만 들어도 아는 상장사들이 하한가로 추락했습니다. 24일 오전 유가증권 시장에서 서울가스와 대성홀딩스, 삼천리, 세방, 다올투자증권 등이, 코스닥 시장은 선광과 하림지주, 다우데이터가 갑작스런 하한가로 직행했습니다. 시가총액이 3조 원에 육박하는 CJ도 12.7% 하락했습니다. 이들은 업종도 다르고 공통적인 테마 이슈도 없지만 올 연초부터 주가가 우상향을 거듭해왔습니다. 일제히 매물은 외국계 증권사 소시에테 제네럴 증권 창구에서 쏟아졌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이들의 신용 잔고율입니다. 신용 잔고율이 높을수록 상장된 주식 중 신용으로 산 주식이 많다는 뜻인데 선광과 세방, 삼천리, 다우데이터가 10%를 넘겼고 나머지 종목들도 6에서 7% 수준이었습니다. 신용 잔고율이 5% 이상인 종목은 전체 상장사 중 10% 미만입니다. 증권업계에서는 신용잔고가 상당한 가운데 차액 결제 거래, CFD 문제가 터진 게 아니냐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CFD는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진입 가격과 청산 가격의 변동분에 대해서만 결제하는 장외 파생 상품입니다. 특히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한데 예를 들어 한 주식의 주가 상승을 예상하고 1,000만 원을 투자하려면 증거금 40%, 400만 원만 가지고 투자가 가능합니다. 이후 팔 때 그 가치가 1,500만 원이라면 차액인 500만 원이 입금되는 형식입니다. 상승장에서는 고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하락장이나 증시 변동성이 커질 경우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 매매에 나설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일부 사모펀드의 CFD 만기 연장에 실패했고 이로 인한 반대 매매가 무더기 하한가의 원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시장은 이번 현상이 단발성 이슈로 끝날지 주목합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신용융자 잔고가 20조 원을 넘어서고 일부 증권사가 대출을 중단하는 등 과열 징후가 뚜렷하다며 특히 신용잔고율이 높은 종목에 대한 주의를 강조했습니다. 최근 레버리지 투자가 좀 많이 들어왔다는 점들이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좀 일부 수급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시그널링 효과는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레버리지 거래에 대한 좀 반대 매매로 인한 수급 후폭풍들은 좀 염두에 두고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5월 초중반까지 상승주보다는 단기 조정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바라봐야 된다. 환희에 찼던 국내 증시가 한순간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가운데 5월에 팔아라란 증시의 오래된 격언이 다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본격적인 조정장이 올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 이 반대 매매가 쏟아지면서 시장이 좀 출렁이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 이제 우리 시장을 좀 살펴볼 텐데 이 와중에 우리 시장 계속해서 빠지고 있습니다. 긴장감이 좀 역력한 분위기입니다. 맞습니다. 앞서 살펴보셨듯 미중 갈등 때문에 우리 반도체 산업, 주력 산업이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네. 주식시장에서도 이 같은 위기감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분위기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동부하이텍 등이 줄줄이 하락 마감했는데요. 그래서 다음 주제 6만전자도 위태, 자동차주 붕붕으로 잡아봤습니다. 네. 실제로 일각에서는 최악의 경우 6만전자를 지키기도 어려울 것이란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장 초반 하락 출발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끝내 오늘 반전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모두 3거래일 연속으로 빠진 건데요. 무엇보다 코스닥의 낙폭이 뼈아픕니다. 이달 초부터 차곡차곡 쌓아 올리면서 900스닥을 넘어서는 데 성공했지만요. 이번 최근 한 주 만에 전부 내주면서 이달 초 수준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도 크게 밀렸습니다. 어느새 2,520선까지 빠졌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20포인트 내린 2,523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보다 1.56% 떨어졌는데요.
기관이 1,000억 원 넘게 사들였지만 주가 하락을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장 초반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장을 마친 거죠. 코스닥 역시 하락 마감했는데요. 1.5% 빠지면서 855.2의 거래를 끝냈습니다. 장 초반 기대 심리에 잠깐 상승 전환하더니 이내 무너지면서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동학개미가 오늘도 1,700억 원 넘게 매집을 이어갔고요. 네.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200억 원, 1,100억 원 이상 매도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시총 상위 종목인 이제 반도체가 흔들리다 보니까 좀처럼 국면 전환이 좀 어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자동차주는 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맞습니다.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등 굵직한 종목들이 무너지는 증시를 그나마 받쳐줬습니다. 네. 현대차가 0.79, 기아가 1.68, 현대모비스가 0.87% 오르면서 장을 마친 건데요.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 경제사절단으로 함께하기로 했죠. 최대 화두인 IRA 보조금 관련 문제 해법을 시장이 기대하는 눈치입니다. 네. 현대차와 기아는 각각 내일과 모레 1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이것도 기대감이 반영되는 모습인데요. 어닝 서프라이즈를 관측되는 모습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네. 이에 더해 HL 만도가 오늘 4% 넘게 올랐습니다. 오늘 증권가에서만 10개가 넘는 리포트가 쏟아졌고요. 만도는 현대차 그룹과 미국의 GM 등을 주로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이들의 올해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10%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만도 역시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증권가에서는 이제 2차 전지 관련주 급락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그동안 경고가 여러 차례 있기는 했는데 이번 경고는 조금 더 수위가 다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현대차, 기아 외에도 SK하이닉스가 수요일, 삼성전자가 목요일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제 관건은 실적과 주가의 괴리율이라는 게 증권가의 조언입니다. 네. 주가가 실적을 한참 앞서가 있다는 뜻인데요. 대신증권은 다수의 2차 전지 관련주가 실적 전망 하향 조정에도 급등세를 이어온 만큼 과격한 되돌림 가능성이 전개될 가능성을 겹쳤습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주가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겠죠. 네. 실제로 랠리를 이어가던 2차 전지 관련주들은요. 최근 들어서 개별 기업으로 각계 전투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LG에너지솔루션과 에코프로그램은 빠졌고요. 포스코홀딩스나 에코프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매수 상황을 살펴보면 동학개미는 LG에너지솔루션과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는 사들였고 에코프로 BM은 팔았습니다. 종목에 따라서 각각 다른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최근 들어서 엔터주 분위기가 좀 괜찮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국내 주요 엔터주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레포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소위 엔터 빅4 모두 오늘도 상승 마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장 대장주 하이브가 3.6%, 최근 시가총액 3조 원을 넘긴 JYP도 올랐고요. SM과 YG 역시 각각 2에서 4% 상승 마감했습니다. 팬데믹 이후 글로벌 시장이 본격적으로 문을 열 것에 따른 기대감이 반영된 모습입니다. 공연이 다시 정상화될 거라시는 기대겠죠. 네. 본격적인 반등은 2분기 당장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글로벌 진출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K-팝 기획사들의 북미 진출은 단순히 제3의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메이저 시장 진입을 위한 움직임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가장 주목할 종목으로는 하이브를 꼽는데요. 이들의 자체 플랫폼이죠. 위버스를 통해서 이것이 흥행하는 경우 레버리지를 가져갈 수 있다. 매출뿐만 아니라 플랫폼 이익도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이 실적에 기대감을 키우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그동안 이제 온라인 콘서트 위주로 공연을 해오다가 이제 오프라인 공연까지 열리면 이제 수익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목표 주가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증권가에서 대부분의 엔터주 목표 주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먼저 JYP의 경우 기대를 모으고 있는 미국 걸그룹 프로젝트에 대한 시장의 높은 관심이 이어질 거란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은 기존 라인업부터 신규 라인업까지 모두가 긍정적이라면서 기존 85,000원에서 11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올렸고요. 네. SM에 대해서는 메리트증권이 목표 주가를 12만 5천 원에서 만 원 더 올렸습니다. 다만 YG 엔터테인먼트는 사정이 약간 다른데요. 현 수준의 목표 주가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하나투자증권은 여전히 기대감이 높다면서도 목표 가격 5만 7천 원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시 프리즘 박승환 기자였습니다.